안녕하십니까, 이표도입니다. 저희가 2023년 3월 기준으로 저희 이제 글로벌 빅데이터들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모아서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가장 큰 충격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인데요. 6%라는 미국의 연준의 정책 금리를 경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이제 GDP를 이제 따져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캐피탈 마켓, 자본 시장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결국은 이런 최근에 움직이는 자산 가격의 움직임에 주식과 채권의 플레이어들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러면 3월 달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가장 글로벌 투자들이 가장 많이 본 차트 중에 하나가 이 차트였습니다. 이제 CPI죠. 미국 CPI 값인데요. 이 미국 CPI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미국 CPI 중간값이 보면 1985년대부터 이 데이터가 있었던 기간 중에서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높게 가게 되면 대부분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서 리세션, 이렇게 음영률 표시된 게 이제 불황이 왔었던 시기인데요. 이런 이제 리세션을 겪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 차트를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보면 저희는 1월달 말에 비해서 지금 현금이 왕창 늘었습니다. 현금이 거의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20%, 30%니까 거의 50% 가까이 늘었거든요. 지금 들고 있던 현금에 비해서. 그럼 뭘 팔았을 텐데, 주로 많이 판 자산들은 아무래도 보시면 신흥국을 좀 많이 팔았고요. 한국도 좀 줄였고요. 한국을 저희가 아마 1월 마지막 주에서 2월 초에 많이 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선진국도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 근데 크게 줄이진 않았는데, 문제는 미국이 되겠는데, 미국을 보면 이제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만 미국 자산 내에서는 자산의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그러면 이런 결과들을 보면 최근에 이제 한 1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마이너스를 겪고 있게 되고요. 이 펀드들은 세계 제1위 운용사인 블랙락이 위험 수준별로 내놓는 자산 배분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3년 투자했더니 가장 이제 공격적인 자산들이 아무래도 돈을 제일 많이 벌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자산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물론 이제 장기로 봤을 때는 많은 수익률을 주지만 단기로 보게 되면 이제 시장이 나빠지게 되면 가장 큰 손실을 이제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최근 한 3년 동안에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그리고 양적 완화도 있었고, 이제 긴축이 시작되는 이런 구간들을 다 통틀어 봤을 때 이런 위험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수익률이 오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의 이제 데이터들, 그러니까 빅데이터들의 키 트렌드 중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업데이트를 해봤을 때 예상 GDP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러면 경제 상황이 어떠니까 자본시장에서는 거기에 키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며, 그리고 자산가격 측면에서는 어떻게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메인 플레이어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1월 달에 되게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보고 대부분 많은 이제 한국의 이제 판매사들이, 금융투자 회사들이 뭐 주식형을 많이 권했다고 저희는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 프레젠테이션을 요약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경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런 이제 GDP 이야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경제 성장률 중에서 특이하게 보이는 이제 지역들을 보게 되는데, 저희는 유럽과 중국의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소에 안 봤거나 아니면 되게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봤습니다. 일단 O2라는 것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약자고요. 이 친구들이 10월 달에 데이터를 만들고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글로벌 GDP가 2%였는데 지금 1.9, 1.8까지 떨어졌고요. 오히려 그때에 비해서 어드밴스 이코노믹스는 좋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1월 달에 발표한, 그러니까 1월 달에 만들고 2월 달에 발표한 이 보고서에서는 오히려 유럽은 좋은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은 안 좋아지는데 유럽은 좋아진다. 그리고 신흥국은 오히려 그때
봤을 때보다 조금 나쁜 것 같다. 아무래도 이건 중국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IMF 데이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좋아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자산시장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어떤 손을 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부분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바뀌고 있느냐? G10, 그러니까 글로벌 탑 10에 해당되는 국가들은 위에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좋게 되면 위에 표시가 되고요. 예상보다 나쁘게 표시가 되면 아래 표시가 되는데 신흥국은 이제 조금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마저도 플랫합니다. 따라서 선진국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럼 미국은 나빠지고 있는데 이상한데?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의 지금 상황이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유럽을 한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 보시면 2023년에는 미국은 분기별로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럽은 보면 쭉 좋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디서 좋아지는지 보게 되면 넷 트레이드, 보라색으로 표시된 넷 트레이드를 빼놓고 나면 다른 것들은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다 위에 표시가 되고 있는데 넷 트레이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순수입국인 유럽들 입장에서는 넷 트레이드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아무래도 에너지 위기만 제외하고 나면 유럽은 꽤 괜찮은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흥국, 특히 한국이 속해져 있는 이런 아시아 퍼시픽 기준으로 보게 되면 Real Export Growth, 그러니까 실질 수출 증가율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2024년이 되면 좋아지긴 합니다, 보면. 그런데 2023년은 좀 나쁩니다. 그러니까 실질 증가율이 나빠진다는 것은 수출적인 측면에서 익스포저가 큰 국가들은 좀 안 좋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과 뭐 대만 이런 나라들 이제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수출 증가율이 감소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실질 기준으로 감소가 되는 것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흥국 전체 그림에 있어서 가장 익스포저가 큰, 가장 힘이 센 국가는 아무래도 중국인데요. 한국하고도 또 밀접하고. 그런데 이번 춘절에 보면 2022년 작년이죠. 2019년 코로나가 있기 전입니다. 이 두 가지 기간을 놓고 봤을 때 한번 경제적인 소비 임팩트를 들고 봤더니 사실 다수가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이 핵심이 좀 마이너스고요. 극장이 확실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이제 눌려있던 보복 소비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춘절에 어떤 핵심 소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네거티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GDP 최근에 이야기 나온 5% 정도의 성장률이 어쩌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나 아니면 겨우 5%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글로벌 투자들은 중국을 다시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본시장에서 이러한 이제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핵심 변수가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을 자본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글로벌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의 서베이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역대급으로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 글로벌 CPI가 라고 이제 답을 하다가 최근에 고개를 살짝 들게 됩니다. 너무나 그 사이 동안에 지금 금리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닌데 조금 발표할 것 같아 조금 올라올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시장의 어떤 캐피탈 마켓의 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대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크게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에 전미 투자자 협회에서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펀드 매니저들한테 얼마나 주식을 들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약 80에서 100% 사이. 그러니까 강력하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런 구간 흔하지 않거든요, 보면. 그런데 대부분 구간은 이제 90% 이하인데요. 그런데 보면 지금 그런 90% 이하에 있던 이런 주식 익스포저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90%를 거의 육박하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많이 투자하고 있다. 즉 80% 이상 투자하는 구간이 흔하지 않은데 많이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이 그만큼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수 기준으로 보면 4,000대를 크게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초반대를. 그 이유는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대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굳이 미국 주식을 사지 않아도 되는, 혹은 미국 주식을 지금 사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근데 뭐 다양한 이유에 따라서 이렇게 주식을 많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지금 크게 올라가지 않고 있는 그런 국면에 들어왔다. 인플레이션을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 시장에서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5.6에서 5.7, 즉 5.5에서 5.75.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국채 금리 수준, 그러니까 정책 금리의 수준을 레인지로 주게 되는데요. 약간 5.5에서 5.75 사이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가 최근에 5.75에서 6%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6%는 닷컴 버블 때 수준이거든요. 닷컴 버블 때 기억하시겠지만 앨런 그린스펀이 등장을 해서 강력하게 단기간에 불황을 끝내버립니다. 즉 불황을 세게 일으키고 금리를 세게 올려서 금리를 세게 올린 후폭풍으로 해서 리세션이 강력하게 오고 난 다음에 경제가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페드의 파월 의장도 아마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월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아스번스, 그러니까 1970년대 때 예상보다 되게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했다가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을 맞닥뜨렸던 아스번스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지금 태도에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어쩌면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6%를 각오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을 주식시장과 채권 시장이 지금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럼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BFM 앨런씨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보니까 주식을 1월 달에 비해서 2월 달에 많이 샀다. 중국 주식을. 그리고 투자 등급 회사채 좀 많이 샀다. 그리고 미국 달러 투자는 좀 많이 줄였다. 요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주식을 생각보다 좀 많이 샀고 투자 등급 회사채 좀 많이 샀으니까 좀 아무래도 좀 돈이 거기 좀 이미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미국 달러에 대해서는 투자 좀 줄였으니까 최근에 미국 주식이 달러가 예상보다는 강하지 않았던 것이 여기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 가격을 한번 보시면 이 자산 가격은 보면 크게 저희가 전통적으로 주식과 채권 그리고 기타 자산, 대체 자산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주식과 채권 중심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주식시장의 가장 큰 플레이어는 기관 투자가도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기업 자신입니다. 자사주거든요. 자사주가 때로는 거래량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가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내부자이기 때문에 향후에 주가가 좋을 것 같으면 주식을 많이 사게 되죠. 그래서 이런 메인 플레이어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는 누가 뭐래도 자사주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는 사실 페드, 가장 국채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페드입니다. 왜냐하면 양적 완화가 시작됐을 때 페드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 금리가 사실 오르락내리락하고 유동성이 오르락내리락했기 때문에 가장 메인 플레이어는 아무래도 페드, 미 연준 중앙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사는 자사주의 흐름이 보면 쭉 증가하게 됩니다. 리만 터지고 나서부터 감소하지 않고, 감소하는 구간에 한번 나타나는데요. 이때가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되는데 최근에 약해지면서 이제 약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자사주 매입이 옛날에 비해서는 줄고 있다. 첫 번째 요인은 아무래도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도 세금을 좀 내긴 했습니다만 지금 세율을 좀 올리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좀 멈칫멈칫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CEO 입장에서 혹은 이사회들 입장에서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그 세금 좀 낸다 하더라도 자사주를 사서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주가를 올리는 것이 자기들의 퍼포먼스하고 훨씬 더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당연히 자사주를 사고자 하는 요인이 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양하게 행동주의 펀드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쉽게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사주 매입이 줄고 있다. 즉 내부자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자신감이 떨어졌다라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미 연준의 밸런스, 그러니까 이게 양적 완화에 해당하는 거죠. 양적 완화가 되면 이제 북이 커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채권을 많이 사모으니까 아무래도 북이 이게 자산의 규모가 커지게 되는데,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미국 S&P 500 주식도 가치가 같이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꺾이게 되고, 다시 이제, 긴축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연준이 더 이상 이제 미국 시장에서 채권을 산다기보다 오히려 지금 팔아야 되는 구간, 그러니까 북을 줄여야 되는 구간, 긴축을 해야 되는 구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차 협의가 축소되고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북을 줄이는 구간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주가가 좀 빠져야 되는데 희한하게 주가는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큰 괴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괴리가 나중에 일드갭의 차이로 일드갭이 좁아지는 것으로 나중에 요약이 되는데, 그 부분은 또 뒷부분에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식과 채권 시장의 메인 플레이어가 사실은 서로 방향이 틀려냅니다. 주가가 오르면 채권이 떨어지고, 채권이 오르면 주식이 이제 떨어져야 되는, 이제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밑에 표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양적 완화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버블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이제 위에서 희한하게 주식도 올라가고 채권도 올라가는 그런 이제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런 정상적인 이런 이제 상관관계의 어떤 역상관관계가 조금 나타날 것처럼 보입니다. 즉 금리를 올려서 불황이 오게 되면 금리가 다시 떨어질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불황이 와 있기 때문에 주식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정상적인 서로의 마이너스 상관관계, 역상관관계를 지금 보일 듯한 모습이 2023년 2월에 지금 관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자산 가격 측면에서 어떤 정상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닷컴 버블이나 아시아 통화위기가 왔을 때 시절이나 이런 데 비해서 보면 상황이 어떠냐, 좀 유사한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리만 터지는 거 아니냐, 혹은 통화위기 오는 거 아니냐, IMF 구제공이 오는, 이런 이제 불안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그때와 비슷한 것과 다른 것을 하나씩 한번 저희가 리뷰해 봤습니다. 일단 크레딧 퀄리티, 그러니까 신용적인 측면에서는 G2 중에서 미국은 아직 괜찮다. 보면 대부분 소비자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이제 부채 관련된 부분들이 보면 전반적으로 신용이 좋습니다. 크레딧 퀄리티가 좋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신용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말은 일단 옛날에 아시아 통화위기 왔을 때부터는 금융위기 왔을 때처럼 보면 확실하게 여기는 좋은데 여기는 나쁘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유사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난 레지덴셜, 그러니까 비거주자가 신흥국, 이머징 마켓에 지금 돈을 이제 넣고 있는데요. 보면 중국 주식을 조금 사긴 했지만 나머지 주식을 훨씬 많이 사고 있습니다. 나머지 신흥국을. 그러니까 중국이 주도한다기보다는 신흥국에 투자하는 자금이 좀 늘어났다는 건데, 비거주자가. 그 이야기는 이제 선진국 투자자들이겠죠. 미국 투자자들이 주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신흥국으로 돈을 움직이고 있다.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여기 연하게 보이시지만 중국 채권을 팔아 제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흥국에 돈이 분명히 들어오고 있긴 한데 중국은 팔고 있다. 즉 둘의 방향이 다르다. 이머징 국가 내에서 차이나와 엑스 차이나는 자금의 흐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구나. 그 이야기는 옛날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랑 좀 다르구나. 아시아 통화위기가 갔을 때는 다르거나, 만약에 갔다고 한다면 이 신흥국에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신흥국에 돈을 빼야 되는데, 지금 추가로 투자하지 않거나 아니면 돈을 약간 빼는 지역은 중국 정도이고 나머지 지역은 지금 오히려 자금이 들어가는 구간이다. 이런 부분이 조금 그때랑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산시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요. 앱노멀하다, 그러니까 비이상적인 부분을 하나 짚어드리고, 그거를 저희가 향후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일드갭을 활용해서 저희는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월달 한 달 동안에 약 한 연환산 수익률 48%, 즉
48을 12개월이니까 1월 그러면 한 4% 정도 되는데요. 1월 달에 한 4%가 넘는 수익이 났습니다. 6대4 포트폴리오에서. 이 6대4 포트폴리오가 어떤 포트폴리오인지 다들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위험 대비해서 수익률이 괜찮은 포트폴리오에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인 거죠. 그런데 작년에 이 포트폴리오도 약 24% 가까이 되는 손실을 발생을 시켰고요. 그런데 지금 1월 달에 4%가 넘는 이익이 나다 보니까 이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포모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을 막 사야 되겠다. 주식형 펀드를 들어야 되겠다. 막 이런 이제 막 그 단기적인 앱노멀 구간으로 지금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려움에 쌓여져 있는 거죠. 두려움에 쌓여져 있다 보니까 에너지 같은 경우 작년에 많이 올랐는데, 그리고 IT 같은 경우 테크놀로지 같은 게 작년에 많이 빠졌는데,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게 10년 평균 이제 PE 값이거든요. 밸류에이션 값인데요. 10년 평균 밸류에이션 값이 여기에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까맣게 표시된 현재 PE 값은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보시면 여기도 요만큼 싸게 거래되고 있고, 금융, 텔레콤 이런 것들이 싸게 머티리얼까지 거의 싸게 좀 거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게 마른 목골은 이게 고점이고 이게 이제 저점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보통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죠. 이 이제 산업들은 보면 요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보면 IT 같은 경우는 요 안에서 거래되고 있긴 한데 이게 현재 밸류에이션이 10년 평균에 비해서 좀 비싸다. 요만큼 비싸다. 이제 요런 부분이 최근에 시장이 좀 생각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보면 요 남색으로 되어 있는 표 안에 이 삼각형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대부분. 요런 것들이 지금 비싸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좀 비싸다 얘기를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작년에 많이 빠졌다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도 fear, 이렇게 좀 두려움이 오다 보니까 좀 많이 빠진 걸 들고 있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응해서 지금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한데요. 지금 보게 되면 BofA, 그러니까 이 이제 메릴 린치의 고객들한테, 글로벌 하이넷워스 고객들한테 이제 상당히 이제 부자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오히려 전문 기관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투자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는 이런 고객들이 엄청난 붐이 일어났습니다. 어디냐면 뎃 펀드, 채권형 펀드에서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 가장 부유한 사람들 혹은 기관 투자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만큼 채권에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채권을 좀 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저희 3월에서는 이미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빌드업 했긴 했지만 이런 채권 투자에 더 엣지를 두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주식을 이제 안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식을 사야 되는데 왜 사야 되냐면 10년 정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혹은 20년 기준도 사실 유사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충 한 60에서 40% 정도의 자산 배분 펀드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수익률이 한 9.5%, 약 한 10%에 해당되기 때문에 올해 나머지 기간 동안 사실 이제 수익률이 좀 남아있죠. 왜냐하면 지금 연초 대비해서 보통 한 3에서 4% 수익률에 좀 못 미치는 수익률이 좀 남아있는데, 그것을 따져보게 되면 앞으로 한 6%는 벌어야 연으로 합치게 되면 10%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6% 이상의 또 이익을 내려고 한다면 주식에 대한 일정 부분 투자가 필요한데, 그런데 봤더니 예상치 못하게 유럽이 GDP가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예상을 하기로는 마이너스 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전문 예측 기관들이 유럽이 올해 GDP 성장률이 플러스가 날 수도 있겠는데 턴어라운드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태까지 관심이 없던 유럽으로, 특히 미국 대신 투자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런 유럽의 지역이 어느 정도 예전에 비해서 조금 많이들 각광받기 시작했다. 따라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유럽에 투자하는 부분을 분명히 감안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자산 배분을 이제 예를 들어 주식과 채권 정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의사결정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여기서 공유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미국 S&P 500, 그러니까 주식의 일드, 그러니까 주식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일드와
그리고 채권이 가지고 있는 일드를 빼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일드 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드 갭은 평균적으로 장기 평균은 370bp, 그러니까 3.7%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60bp, 61bp에 해당됩니다. 즉 나눠보게 되면 거의 지금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즉 주식을 투자하나 채권을 투자하나 별로 다르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안전하게 채권을 투자하는 것이 맞죠. 그럼 채권을 투자하는 이유는 되게 심플합니다. 지금 금리가 되게 높기 때문에 주식만큼 높은 수익률을 돌려줄 수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식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구간에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자산 배분 측면에서도 당연히 채권을 사는 게 유리한 국면이고 추후에 금리를 조금 더 올릴 수는 있겠지만 높은 금리가 유지되는 것은 변하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리세션이 와서 불황이 와서 시장이 망가져서 주식 가격이 떨어질 텐데, 그럼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때 주식을 사면 훨씬 더 좋은 의사결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일단 채권을 사는 게 우선적인 자산 배분 첫 번째 전략의 핵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금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3분의 1 가까이를 들고 있는데, 이 현금 역시도 이렇게 싸 보이는 자산들, 위험 자산들을 편입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다. 아마 이런 방향으로 올해 좀 짚어 나가시게 되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 성과가 아마도 나머지 어떤 불안함이나 혹은 사실 이제 유포리아, 그러니까 포모 형태의 어떤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에 비해서 확실하게 좋은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 같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는 3월 달에 포트폴리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가야 될 이유 혹은 이렇게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만약에 업데이트 된다고 한다면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보고 있는 차트나 데이터들을 또 업데이트를 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